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음운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 변동 현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동화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죠. 표준 발음법,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의 기본이 되는 게 음운의 변동인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면 사실 표준 발음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음운 변동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오늘은 교체만 살펴보겠습니다. 교체에는 이렇게 크게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동화만 살펴볼 테니까요.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 이렇게 7가지의 자음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우리 소위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강 이렇게 쓰는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음절의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글자, 이걸 끝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글자가 이 7가지로 제약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세한 예를 통해서 볼까요? 자, 부엌, 박, 닭, 받침 다 다릅니다. 키읔 쓰였고요. 쌍기역, 리을기역, 겹받침이 쓰이기도 했죠. 근데 발음은요, 다 뭐로 해요? 기역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음표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니은, 미음, 리을, 이응, 이 녀석들은 받침에 오면 그대로 그냥 발음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발음도 뭐예요? 밤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받침에 올 수 있는 것들은요, 키읔도 같이 받침에 올 수 있고요, 쌍기역도 받침에 올 수 있고요, 이렇게 겹받침도 받침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발음은 어떻게 돼요?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울림소리를 제외하면요, 발음될 수 있는,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게 기역, 디귿, 비읍이에요. 이들 공통점을 동그라미 쳐보니까 뭡니까? 파여름이면서 예사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평파여름이라고 불러요. 즉, 달리 말하면 이 울림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들은요, 비읍, 디귿, 기역 가운데 하나로 교체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으로 교체되냐? 간단합니다. 입술 소리는 입술 소리에 있는 걸로 교체되고요, 여리입천장 소리는 여리입천장 소리에 있는 것으로 교체돼요. 잇몸 소리에 있는 것은요, 잇몸 소리에 있는 것으로 교체되겠죠. 문제는 이 녀석들이죠. 생리천장 소리와 목청 소리 받침. 자, 이 친구들은 뭐로 교체되느냐? 자, 모조리 다 디귿으로 교체된다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동화입니다. 자, 동화는요, 여러분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알아야 돼요. 자, 순행동화라는 것은 여러분 책을 읽는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자, 왼쪽에 있는 음운이 오른쪽에 있는 음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교체되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순행동화라고 하고요. 역행동화는 반대겠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음운에 영향을 줍니다. 상호동화는 양쪽이 다 바뀌었네요. 이런 것을 상호동화라고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완전동화, 부분동화. 자, 완전동화라는 것은 완전 같아지는 것을 말해요. 자, 설날을 볼까요? 자, 리을과 니은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니은이 완전 리을로 바뀌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동화라고 하고요. 부분동화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기역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났네요. 자, 그런데 기역이 뭐가 됐어요? 이응이 됐습니다. 자, 이응과 미음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비음이라는 겁니다. 자, 비음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부분만 같아졌어. 그래서 부분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좋은 위치동화, 방법동화에 대해서는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비음화입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무엇이 비음을 만나게 되냐면요, 비읍, 디귿, 기역. 아까 앞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 이 친구들을 평파여름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파여름이 비음인 미음과 니은을 만나요.
그래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각각 이 녀석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법무사 알죠? 법무사 발음 어떻게 합니까? 법무사가 됩니다. 비읍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음으로 바뀝니다. 자, 덧니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덧니 발음합니다. 시옷이 니은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때 시옷은요 바로 니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일단 뭘 거치게 될까요? 그렇지, 음절의 콧소리 규칙을 거친 다음에 디귿이 뒤에 있는 비읍을 만나서 니은으로 교체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예로 국물 들 수 있는데, 국물은 자, 기억이 뭐로 교체됐습니까? 이응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뭐는 바뀌지 않죠? 조음 위치는 그대로 있죠? 자, 뭐만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조음 방법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를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조음 방법 동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 문제에서 조음 위치 동화냐 조음 방법 동화냐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 선생님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동화의 명칭을 보면 돼요. 비음화는 비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조음 위치가 아니라 방법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음 방법 동화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유음화는 조음 위치 동화일까요? 조음 방법 동화일까요? 그렇죠, 유음도 여기 있잖아요. 조음 방법 동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유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음화는요, 국어의 유음은 리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을 만났을 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요. 간단하죠? 자, 니은이 뭘 만난다고요? 리을을 만났을 때. 자,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 그렇죠. 니은이 뭘 만나요? 리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신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뒤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리을로 바뀐 현상이죠. 자, 화살표 보니까 이거 무슨 동화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유음화를 역행적 유음화라고 불러요. 반대로 앞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뒤에 오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도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순행적 유음화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설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설날 발음하죠. 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뒤에 있는 것이 리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유음화. 자, 두 개 다 일어나는 예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물난리입니다. 자, 어떻게 발음하죠? 물난리. 자, 이 난에 있는 니은이 모두 다 교체가 됐어요. 받침인 니은은요, 뒤에 오는 리을에 의해서, 자, 초성의 니은은요, 앞에 물의 리을 있죠? 리을에 의해서 교체가 되었어요. 자, 순행적 유음화, 역행적 유음화 모두 쓰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음화 이만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구개음화 봅시다. 자, 우리 굳이 같이 봅시다. 자, 굳이 같이. 자, 어떻게 발음하죠? 굳이 같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디귿이 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읒으로 바뀌었고요. 티읒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치읒으로 바뀝니다. 구개음화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요, 디귿, 티읒이요, 뭘 만나요? 이 또는 이 계열의 이중모음으로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과 만났을 때 뭐로 바뀌게 되냐? 각각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구개음화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지금 파열음 디귿, 티읒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무엇을 만났을 때요? 이 또는 이 계열의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요.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밭이랑 논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습니다. 밭이랑 논 이렇게 발음합니다. 지금 여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방금 띄운 이 두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단어라고 말하기 그런데 하나의 구라고 봅시다. 이 구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여러분, 이랑이라고 아세요? 논을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하고요, 나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발음합니다.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위에 이 밭이랑과 밑에 밭이랑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 그 차이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국외음화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오는 이랑은요, 형식 형태소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랑은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다, 이겁니다. 실질 형태소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들을 말하고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자, 뒤에 형태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형식 형태소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조사, 어미, 접사, 이런 요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붙은 이랑은요, 조사에 해당해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고요. 우리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만은 반이랑에서 이 이랑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논에서 이 볼록 나온 부분을 우리가 이랑이라고 한다 했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외음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형식 형태소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드디어 봅니다. 자,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로 자, 문제를 봅시다. 선생님이 사실 문제를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무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예를 고르면 돼요. 자, 이 문제 보기에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비음화, 유음화,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아까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네요. 자, 그러면 반물 보겠습니다. 반물은 기역과 미음의 음음 변동이 일어난다. 기역은 비음화, 미음은 상호동화인데요. 자, 진짜 일어나나 봅시다. 자, 바뀐 것은 비읍 하나네요. 자, 그러면 뒤에 오는 미음에 의해서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음화는 맞네요. 자, 그런데 이게 상호동화인가요? 아니죠. 뒤에 오는 미음에 의해서 앞에 있는 비음만 바뀐 거예요. 자, 화살표로 그려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네요. 무슨 동화입니까? 그렇지, 역행동화입니다. 1번 아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덧문에서는 니은과 리을의 음음 변동이 일어난다. 니은은 뭡니까? 유음하고요. 자, 리을은요, 역행동화입니다. 사실 바로 아닌 거 알 수 있습니다. 왜죠? 유음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유음화가 일어났다면 발음에 리을이 와야 되죠. 자, 그럼 어떤 변동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덧문. 자,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덧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겪는지 알 수 있냐면 뒤에 오는 미음에 의해서 디귿이 니은으로 교체가 돼요. 자, 무슨 현상입니까? 비음화고요. 역시 무슨 동화입니까? 그치, 역행동화라고 볼 수 있어요. 위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달림에서는 니은과 미음의 음음 변동이 일어난다. 니은은요, 유음하고요. 미음은 상호동화입니다. 자, 상호동화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유음화는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리을에 의해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습니다만은 상호동화로는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근력에서는 기역과 디귿. 자, 일어난다. 기역, 비음, 비음화, 디귿은 순행동화입니다. 자, 아니라는 거 바로 눈치챘을 겁니다. 이거 무슨 동화예요? 그렇지, 유음화죠.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정답은 5번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기역은 비음화, 리을은 뭡니까? 역행동화입니다. 자, 그게 일어나는지 볼게요. 국민. 자, 뒤에 오는 미음에 의해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비음화 맞네요. 그리고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역행동화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문제까지 해설을 해보았는데요. 자, 많이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나 의문거리가 생기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끝까지 응원합니다.